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70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6.25 전쟁에 참전한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긴 세월 동안에도 좀처럼 조명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전쟁에 참전한 여군들입니다. 네.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그때 6.25 때 참전한 여군 수가 2,400명? 네, 2,400명 정도 확인된 숫자가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그 신원이 확인 안 된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여군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나라 사랑하는 거에는 뭐 남자 여자 가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맞습니다. 6.25 참전 그리스도인을 만나다 오늘도 한 분을 모실 건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성우계의 전설입니다. 네. 그냥 이분이 걸어간 발자취가 우리나라 성우의 발자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예, KBS 성우 1기시고요. 당대의 모든 여주인공의 목소리를 다 연기하셨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닙니다. 고은정 권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분이 바로 여군으로 네, 너무 의외예요.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는 얘기는 아마 모르실 텐데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소개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우 1세대로 수많은 여배우의 목소리를 도맡아 연기했던 고은정 권사.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1950년 6월 25일의 기억. 그리고 여자 의용군으로 자원 입대해 훈련했던 이야기와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신앙의 힘과 은혜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셔요? 네. 나이 80 넘어서 안희숙 씨라고 옛날에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쓰신 네네. 사모가 집회에 오셨는데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 저 집회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할까. 저 양반 어떻게 버티나. 그러니까 마치 종이 인간을 보는 것 같았어요. 80 넘었대니까. 네. 근데 내가 80 넘어 보니까 아이고. 종이 인간이 아닌데 네. 어떻게 집회를 하시나 이러고.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죠. 네, 모르는데 그 대신에 달라진 건 있어요.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 구절도 안희숙 씨가 그래요. 화장실에도 써붙이고 책상에도 써붙이고 주방에도 써붙이고 그런다고. 난 그렇게 못하고 아버지 저 읽는 시간만큼만 지켜주십시오 하고 읽는 시간을 늘리려고 이렇게 말씀 보고 뭐 큐티하고 그러고 살죠. 그 선생님 근데 글 읽기 어르신들 불편하시다고 그러시는데 괜찮으세요? 제가 한 30년 전인가 제가 게을러서요, 아버지. 이 눈이 이렇게 침침해지면 성경을 못 봐요. 저 좀 눈 좀 밝게 해주세요. 그게 아직 그냥 봐요. 네. 돋보기 없이요? 네. 선생님? 와. 제 눈을 얼마나 혹사했는지 깜깜한 녹음실에서 조명이 왜 요만큼 있어요. 맞아요. 화면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영화가 한 1000편 이상 했기 때문에 네. 눈이 짝짝이가 돼서 죽는 만큼 아팠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 40만 되면 더듬고 살 거다. 눈이 네. 고장이 나서 그랬는데 이렇게 은혜로 와.
네. 목소리도 뭐 전혀 변함 없으시고 글쎄 말이에요. 에이. 낭낭하신 목소리 예, 그대로셔서. 네. 진짜 예전에는 동시 녹음이라 그래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여배우들이 녹음 이렇게 찍으면 선생님 목소리로 여주인공은 다 선생님 목소리로 맞죠. 나오는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영화 제작자들이 그만큼 또 가난했기 때문에 동시녹음 미첼 촬영기를 못 가지고 돌았고 제작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네네. 그냥 두루룩 찍어서 호시 녹음하면 인건비가 싸거든. 기술이 없지 않았어요. 기술도 그랬지만 경제적인 게 제일 큰 원인이고 배우들이 그 덕분에 대사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아이 저리 가. 너 정말 템빌래? 뭐 이렇게만 입만 그냥 네. 달싹달싹 해놓으면 네. 성우들이 이걸 다 커버해 주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있어요. 입을 이렇게 조그맣게 벌리면 보기는 좋을지 모르는데 네. 더빙하기에. 몇 초 이 길이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감정도 안 맞지만 길이도 안 맞아요. 길이도 안 맞고. 오, 그러네요. 그래서 왜 황해 씨라고 기억하세요? 네네. 옛날 배우. 아버님. 아, 맞아요. 네. 예. 네. 그 양반은 녹음도 자기가 해요. 근데 녹음하러 와가지고 이상하다. 왜 안 맞지? 왜 들려고 했는데 안 맞는다고 그래서 현장에서 조그맣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 맞다. 그러네요. 그 차이를 몰라. 네, 그러니까 네. 나중에 영화 배우들 보면은 뭐 남정님 이런 배우들은 대사가 안 되면 네. 조 감독이 불러주잖아 긴 거. 프롬프트 밑에서 네네. 뭐 그래서 내가 너 당신은 미워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그래서 막 뭐 이러고 따라하다가 까먹었거든. 그러면 그랬잖아. 이렇게만 찍어. 엔진 내면 필름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녹음하다 보면 그래서 무슨 말이야? 잖아. 감독이 아니래. 조 감독도 아니래고 모르는 거예요 찍다가. 그 저거 보라고 하면 잘 보라고. 여기서 까먹었으니까 잖아. 너무 재밌다. 네. 거기다가 이제 입을 맞춰서 넣어야 되고 또 표정 없는 데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그러니까 뭐 어머니 이러고 왜 옛날 그런 영화 많잖아요. 이렇게 뭐 죽은 네, 소천하는 신이 있습니다. 어머니 뭐 이러고 하는데 어머니 이래 놓기만 했거든. 네네. 요거 표정에 주름 생기니까 어머니 거기다가 오열하는 거를. 어머니 이러고 통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다 어머니 이러고 화면 카메라가 옮겼을 때 이러고 감정 다 넣어주고 와. 그리고 보이면 또 그림하고 맞추고 네, 네.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대표작 저희가 좀 듣고 싶은데. 대표작이래요. 뭐 미워도 다시 한 번도 미워도 다시 한 있고 번. 또 네. 지금 영화 옛날 영화들 다 기억도 못 하겠는데 맨발의 청춘 같은 것도. 예, 있을까요? 맨발의 맨발의 청춘. 산 넘어 바다 건너. 네. 예. 아, 그것도 하셨고. 네. 청실홍 실은 드라마죠. 그건 산 넘어 더빙이- 바다 건너도 드라마 라디오로 라디오 드라마. 우리나라 방송사의 최초의 드라마예요. 그건 더빙이 아니라 직접 연기하신 거잖아요. 네, 연기했죠. 산 넘어도 연기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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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아유, 뭐 그런 얘기 길게 할 것이죠. 너무 재밌어요. 네, 근데요. 저희는 재밌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예전에 뭐 어맹란 선생님, 문희 선생님, 뭐 남정임, 뭐 김지미 선생님 다 목소리를 녹음하신 거잖아요. 연기하신 거죠. 그죠? 예. 엄앵란 씨의 경우는 이제 99.9%고 두 작품인가 이렇게 안 했어요. 본인하고 나하고 짬뽕 해가지고 상 탔어요. 자기 녹음 아니면 상 안 준다 그래서 아, 긴 대사는 내가 하고 짧은 건 지가 하고 그 에피소드도 또 소설이지 뭐. 너무 재밌겠네요. 근데 그러고 나머지 배우는 또 그 비교적 이제 문희 씨, 뭐 윤정희 씨, 남정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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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로 나오는 주인공은 그냥 한 거죠. 네. 혹시
이 방송 보는 성우 지망생들도 있을 거고 가수 지망생들도 있을 거고 예, 또 목소리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지금 깜짝 놀란 게 8순이라고 하셔서 진짜 깜짝 일단 놀랐고요. 목소리를 듣고 더 깜짝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목소리 네. 관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관리 없었어요. 없고 네. 애초부터 소리를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소리에 신경을 안 쓰고 주어진 곳에 정직하게 하냐. 그러니까 주어진 캐릭터에 역할에 네네네. 그 역할에 라디오를 수없이 하는 동안에 그거 깨달았고 관리는 아침에 일평생 물을 마신 것밖에는 일어나서 물 드셔요. 예, 그게 이제 맨 처음에는 조금씩 먹는 게 버릇이 되다 나중에는 막 옛날에 수돗물 한 바가지 먹어도 성이 안 차요. 그렇게 물을 마시다가 나중엔 수돗물 소리만 나도 구토가 나올 만큼 그런 과정에 있더라고요. 왜요? 근데 그 과정을 다 그냥 꾸준하게 마셨고 물을 많이 드셨구나 그만큼. 그리고는 이제 주신 달란트죠. 그 일하라고 주셨는데 모르겠어요. 일을 정말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선생님 전혀 안 어울리게 6.25에 참전하셨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어떻게 참전하게 되셨어요? 예, 그게 참전이 6.25 났을 때는 이제 그냥 중학생 아니에요. 3학년. 전쟁이 났다고 그러지만 별로 안 왔어요. 피부에. 그날은 네. 북괴가 또 이제 국지전쟁 밤날 이렇게 찌분덕거렸으니까 그런 거려니 네. 그렇게 전면으로 올 줄은 상상을 못했죠. 더군다나 15 어린 나이니까. 네, 네. 그런데 그래서 그날 주일날 예배 보고 우리는 어른아이 합쳐서 예배 보는 한 70명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예배 보고 극장에 갔어요. 네. 영화 보러 수도극장 스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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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라 네, 극장. 네. 네. 스카라 극장 종로에 수도극장에 있는 거. 이제 영국 영화인데 그걸 보고 있는 도중에 군경 여러분께서는 귀대하시기 본대로 귀대하길 바란다고 스피커로 영화를 중단하고 그래. 네네. 이게 진짜 뭐 쳐들어왔나 보다 이러면서 나와서 보니까 비온 앞에 종로 상가로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저쪽 미아리 쪽에서 네. 농부들이 네. 소 위에다가 아이를 태우고 어떤 사람은 맨발로 그냥 줄을 서서 와요. 벌써 피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일산에서 접경지대에서 농부들이 피난을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강 건너 불이었어요. 어머 진짜인가 보다. 저게 웬일이야. 이런데 일로 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지금 생각하면 날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도 이게 피부에 안 왔으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왔죠. 들어오고 이제 27일 다리 끊어질 때서 절감을 했죠. 생전 처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왜냐하면 집이 한강을 뒤로 하고 산이 있고 흑석동에 이 산 위에 집이 있는데 그 산에 있는 집에 그냥 3층 집인데 이 유리창이 막 다 깨져나가고 선반이 떨어지고 한강 다리를 그때 이제 끊었잖아요. 네네. 폭파하는 그 폭음이 산 너머까지 그렇게 충격이 네.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미처 이른 역사에 남을 전쟁이라고는 꿈도 못 꿨죠. 그런데 그때는 38다라지라고 그랬죠. 북한에서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되게 기독교인이죠. 이 사람들은 한 번 피난했기 때문에 전쟁 났다 하니까 그냥 전부 벌써 6월 25일 밤부터 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일 밤에도 나는 앉아서 일기 쓰고 그러면서 왜 저렇게들 난리야 그랬다고. 왜냐면
아득하게 들려. 네. 그 끊어진 다리 저쪽에서 피난민 대열이. 밤에 등화간지해서 불은 못 켜고 아유 왜 저렇게들 난린가 이랬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뜨문뜨문 있었어요 산 위에. 근데 아버지 사택이 이렇게 두서너 집 있었는데 거기서 젊은 사원들이 어떻게 해요? 이래서 나와가지고 관악산에라도 가봐야죠. 며칠 피했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이제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아버지가 이러고서 내려다보면서 글쎄 가볼까? 관악산이라도 갈까? 이래서 이제 짐을 챙기는데 그렇게 챙겨가지고 뭐 개까지 끌고 우리 집에는 그 시골에서 이렇게 서울 와 있는 식구, 객 식구라고 그러죠. 네네네. 사촌 무슨 뭐 그런 사람이 합해서 한 피난 떠나려니까 한 20식구가 떠나요. 되셨구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두 이제 이런 데다 감춰놓고 감춰놓고. 예. 그러고 관악산에 갔더니 뭐 이상하게 소문해서 안양까지 또 갔죠. 근데 안양까지 가니까 벌써 쌀이 떨어져. 이건 완전히 피크닉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쌀이 떨어지니까 이제 오빠하고 또 집안 오빠하고 쌀 가지러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막혔대. 흑석 못 나온대 지금 이제. 그래서 안양에서 또 수원으로 그렇게 점점 걸어가는 거예요. 오빠는 못 나오시고요. 못 나왔죠. 어머, 예. 수원 가니까는 거기서는 이제 고간차가 온대요. 피난민들이 모두 쌓여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고간차 타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개도 데리고 가는데 개는 이제 그 헛간 빌렸던 농가에다가 맡기고 막 질질 울면서 올 때 우리 새끼라도 한 마리 주세요 이러고 왔죠. 왔는데 그 개가 사흘을 걸려서 집에 찾아간 거예요. 어머머. 목을 풀고 목을 흑석동 집을요? 흑석동 세상에. 수원에서. 어머머머. 그러니까 우리 오빠 둘이서 이 지하실에서 숨어서 있는데 벅벅거리니까 그 이렇게 지하실 문이 있었거든요 따로. 벅벅 긁으니까 뭔가 이러고 여니까 글쎄 강아지가. 우리 개가 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오빠가 나중에 와서 한 얘기죠. 그러시겠죠. 예. 그래서 너무 반가워했는데 글쎄 이튿날 이제 인민군 소년 같은 아이들이 이제 거기 주둔했죠 흑석동. 그래가지고 야, 이 당고기 먹게 생겼다 이러면서 그 이튿날로 총 쏴서 아유 어떡해. 그 오지 않았으면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6.25를 저 청양 시골에 가서 보내고 이제 서울에 왔는데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이제 며칠 오고 흑석동이니까 오지 한강은 도강증이라고 있어야 돼요. 이 도강증이 있어야 그 끊어졌으니까 이제 저 부교 있죠? 그 공병대들이 하는 그걸로 다니는데 뭐 서울 와서 학교 가니까는 너무 반갑고 죽은 사람들 만난 거죠. 막. 얼마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석 달이죠. 석달 만에. 이제 수복. 9.28 서울 수복이니까. 9.28이니까. 네네네. 그런데 막 그때 서울 분위기는 막 지금 영화에서 보는 이라크죠. 네. 다 폐허인데 사람들이 전부 폐허하고 상관이 없어. 얼굴이 싱싱해. 반가워서.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쳐들어가고 있고 통일이 된다 내일 모레 막. 더군다나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 입성 연설을 한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분위기가 그냥 전후의 시체를 넘고 이 노래가 빵나 들리는 것 같아요. 네, 24시간. 막 사람들이 죽을 먹어도 그 폐허 속에 살면서도 그런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막 자원 입대들 해요. 남학생들이. 근데 이 학생이라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나는 막 못 견디겠어. 못 견뎌서 우리 친한 친구고 우리 입대하자고. 뭐 선생님 그때 권사님 연세가
빤하잖아요. 중학교 다니는. 중학교 3학년인데. 16. 15이죠. 난 16으로 알았는데 네. 따져보니까요. 50년이니까 15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아이들이랑 같이 입대하자 그러신 거예요? 입대했죠. 그러니까 네. 여군 여자의용군 예술대로 갔는데 2기 모집이 있었어요. 그게 가보니까 그 예술대에 동덕여고 무용부가 단체로 오고 한성여고 밴드가 유명했어요. 한성여고 밴드가 단체로 들어오고. 근데 이제 수도여고에서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한 친구 넷이서 중창한다고 그러고 입대를 했어요. 들어가 놓으니까는 고단부터는 병과하고 훈련은 똑같죠. 새벽에 남산 구보하고 뭐 훈련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아마 훈련 동안엔 이러나 보다. 근데 내 친구는 기대하기를 뭐 막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위문하러 노래 부르러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가니까 그냥 훈련만. 그러더니 어느 하루 갑자기 외출을 시켜요. 전체를.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하고선 그게 얼마 동안 그랬는지 난 모르겠는데 9.28에 서울 가고 그다음에 입대하고 그리고 12월에 외박을 나와봤더니 깜깜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죠. 중공군이 개미떼처럼 내려온대. 인해전술. 이 서울 시내가 그냥 눈은 쌀락눈이 오는데 네. 피난민들 가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다시들 이제 6.25 때 못 갔던 사람까지.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너 잘 왔다고 온 김에 이제 지금 같이 피난 가자고. 가죠. 네. 피난 가자고. 근데 어떻게 군에다가 약속을 해놓고 아유 그건 큰일 나 내 생각에. 네. 엄마는 내가 입대해놓고 어딜 그만두느냐고 그러고서 귀대했죠. 귀대했더니 3분의 1은 안 왔어. 그러니까 아마 후퇴를 앞두고 미리 이렇게 외출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왜 영화에서 보죠? 이 길다란 오바 그 폐잔병들 입는 것처럼 네. 군복 기다란 그 군 오바에다가 담요 한 장 뚫뚫 말아서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예술 때는 일반 병과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가 적었어요. 그게 어린 아이들이니까 저쪽보다. 근데 청량리역에 가서 눈이 싹 오는데 청량리역에서 이제 이 지붕 없는 곡간차를 타려고 쭉 섰는데 마침 국방장관이 순시를 와서 여군을 지붕 없는 차에 언제 갈지 모르는데 태워놓냐고 취소. 역까지 나갔다 도로 들어왔는데 뭐 역은 지금 발 디딜 틈도 없어. 피난민들. 행렬로. 그래서 우리 들어와서 이제 텅 빈 데 와서 막사에서 그게 퇴계로에 있었거든요. 일진국민학교. 근데 거기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참 장관 내 명령이 중요해. 인천에서 해군 추럭이 GMC라 그랬죠. 큰 추럭. 그게 몇 대가 수도 없이 돌아. 역은 태우려고요? 태우려고. 네. 근데 사람은 줄었잖아. 그러니까 막 20사람 무슨 조금씩 타고 가는 거예요. 인천까지. 근데 속으로 아유 저 피난민 이 자동차 하나면 피남 20가구도 갈 텐데 하는 생각이 나는데 텅텅 비어서 인천에 가서 배 타고 이제 며칠을 갔나 몰라요. 부산 가는데 부산 가가지고 뱃속에서는 이제 꽁꽁한 이 주먹밥에다가 단무지 이렇게 두 쪽 얹어서 그게 몇 근일 먹었어요. 몇 근일 먹었는데 그중에 우리 친한 친구가 위경련이 걸렸는데 그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무리 생각해도 신통한 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얘 그 위경련에다가 타올로 뜨거운 돌을 가슴에다 얹어주면 그게 가라앉는데요. 어디서 그 뱃속에서 돌을 구했으며 보일러실은 어떻게 찾아갔는지 하여튼 내가 그 돌을
개를 그 얹어줬어. 뜨겁게 아, 해가지고. 그래요? 어머, 해가지고. 세상에. 왜 돌이 어디 있었을까? 어디서 아니 그리고 그거는 어디서 들었을까? 네, 예, 예. 그것만 생각이 나. 얘를 이렇게 담요에다 싸서. 그래서 위경련이 가라앉았어요. 그러고선 같이 부산 내리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좁아 보여요? 산이 꽉 막힌 것 같아. 용두산. 부산이. 일생에 처음 지금 집을 나온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폐잔병처럼 긴 외투에다가 담요 하나씩 걸고 영도까지 걸어가서 막 버적버적 이 모래가 있는 그 막사에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영도에서 하룻밤들을 춥게 자는데 외투하고 담요니까 이제 두세 사람씩 합쳐서 네네. 자고 있는데 파도 소리가 막 요란하죠. 달은 왜 그렇게 큰지 큰 달이 떠 있는데 군대니까 들어와서 있긴 한데 이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이게 본인도 몰라 이게 무슨 감정인지 네. 억눌린 감정이죠 네. 지금 부모 떠났지 이게 아직 설명도 어린데. 안 되고 네. 그리고 자는데 고요한 밤 바깥에서 크리스마스였어요. 크리스마스송이 들려. 그러니까 24일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막사 앞에 와서 새벽송. 새벽송을 하는데 어둠에 묻힌 밤 이럴래니까 목이 딱 가가지고 예, 울음이 터지셨구나. 예. 여기서 터져가지고 엄마 이러. 아유, 어떡해. 엄마하고 우니까는 여기서 모두 쿡쿡쿡쿡 다 예민한 아이들 아니야. 어머 그냥 울음바다가 됐죠.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는 게 24일 밤 네. 그러니까 일찍避난을 간 거죠. 일사후 때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고 나중에 이제 대신동에 가서 자리를 잡았죠. 전쟁은 터졌대고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이러는데 면회를 왔다 그래요. 아니 면회를 올 사람이 없죠. 부산에서요. 네, 부산에서. 네네네. 대신동에서. 그래서 면회를 누가 왔을까 하고 그 위병소라 그러잖아 면회하는. 네. 뭐 오죽해요. 뭐 저 교사 이 교실 빌려서 쓰는 건데. 근데 가보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군복을 입으시고 그 대구 비행장의 통역관으로 가 계시다 그러는데 어떻게 소문을 찾아서 오셔가지고 이게 지금 네가 공부할 나이에 이게 뭔 짓이냐 하는 표정이지만 하여튼 유일하게 면회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러시더니 3만 환인가 이렇게 돈을 주고 가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친구하고 나가서 참 신기해요.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할 텐데 그 나이에 보드레르, 릴케, 바이론 하여튼 시인들. 모든 시집, 소설 하여튼 한 푼도 다른 데 안 쓰고 책을 사가지고 네. 그 4만 원어치 책을 사니까 두 사람이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들고 와서 막사에다가 이렇게 펴놓고 이제 모두 보라고 챙긴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신통했지. 그러네요. 네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저희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네. 시절 네. 그런 일들 그런 시간 속에 계셨고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거를 자원해서 가신 거였네요. 그렇죠. 근데 네.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르쳐 줬다 그럴까? 이렇게 모두 나라를 한 맘이고 네. 맞습니다. 막 이제 통일이다. 내일 모레 통일이다. 거기다 이런. 또 선생님이 뭐 정의감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또 사랑도 이 안에 또 이미 갖고 계신 교육이 돼 있죠. 그죠? 예. 윤현주일 학교 안 다녔으면 네. 교회에서 그런 특별한 교육을 안 받았으면 그만큼까지 사고를 그 어린 나이에 할 수가 없죠. 네네. 그 권사님 그 언제 제대하셨어요? 제대는 이제 제가
그 부상을 당했는데 네. 부상이 되면 총을 맞아 당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여군들 이제 교육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교실이 쭉 있는데 병과 아이들이 앞에 교실에 있고 우리는 이제 교실 2개에 그 군악대하고 우리하고 이제 우리는 이론 교육하는 동안에는 발레하고 뭐 조선춤 추고 이렇게 그 훈련이에요. 계속 발성 연습하고 뭐. 그런데 그 교육 병과 아이들 교육 하는 걸 들으니까 아주 유머러스한 교관이 뭐라고 이제 보고 요령을 가르쳐 주는데 보고 요령 그러면서 종원 아시다시피 현재원 보시다시피 그 사고 약간 사고 내용 이럭저럭 이렇게 이제 머리에 들어가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깨너머로 듣고 우린 이제 여기서 딴짓하고 있었는데 그 막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문이 하나 큰 게 있어요. 나무 문이. 그래서 하루는 살 열어보니까 그 창고예요. 이렇게 부서진 의자 같은 거 넣어놓는 그 창고인데 거기를 내가 싹 치우고는 책상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 넷이서 딴방 쓰려고 거기다가 이렇게 침대를 놨어. 책상으로 침대를 만들어 놓고 밤에 점호하잖아요. 네. 근데 무섭죠. 점호할 때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떤 교관이 너 그러면 자기 군번도 못 해. 그 점호가 끝나고 나면 막 자유롭죠. 이불 담요 피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제 싹 그 방에 가거든요. 그 내가 책 사다가 벌려놓은 것도 거기고. 그렇게 이제 싹 문을 닫고 편안하게 자려고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아유 병과에 머리 나쁜 아이들도 있는지 그거 쉽잖아. 현재원 보시다시피 에? 나도 헷갈려. 총은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현재원 보시다시피. 그걸 못해 순서를 바꿔 모두. 그래서 아이 그것도 못하냐 이러고 문을 쓱 열고 그걸 소리를 질러서 한마디 해주고 문을 탁 닫는데 이 쇠문이 덜커덕 바로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에서 이제 군대 양말 신은 우유로 피가 막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예. 의무실이래 뭐 운돌방 같은 데 가서 치료. 치료도 제대로 못하죠. 그런데 발톱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러느라고 이제 지금 봄이 지나가도록 51년의 봄이 지나가도록 그 의무실에 처박혀서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했죠.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쯤서부터 이제 전쟁이 막바지로 가고 있을 때잖아요. 계속 일진일퇴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7사단, 5사단 뭐 이렇게 스케줄 짜가지고 이제 가는데 못 가고 제대를 한 거죠. 제대를 했으니까 군대 생활이라는 게 너무 그 허망하게 훈련받던 말은 예, 해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아쉽게. 못하고 한 결과인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군 번호를 내가 군 번호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앞뒤로 이 우리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제대증을 찾았다니까. 군번도 잊어버려서 얘네들은 몰랐는데. 1950년 6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치열하게 싸워 지켜낸 평화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삶의 얘기와 또 전쟁의 아픔들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쟁은 이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지만 또 전쟁을 겪으신 선배로서 어쨌든 그 경험들을 갖고 계셔서 후배들한테 또 좋은 얘기도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또
젊은이들에게는 전쟁에 관해서는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문제는 전쟁을 안 경험한 사람하고 겪은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 네.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 전혀 나이가 들어보지 않고는 그 나이를 모르는 것처럼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을 교육을 시키려면 철저하게 교육해야 되겠다고 이 겪은 사람이 작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에다가 하고 발목에다가 매고 문간에다가 달고 이러라는 이유가 그렇게 교육은 중요한 건데 전쟁을 겪은 세대가 그렇게 못 살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안 겪은 세대에게 끼치지 못한 것 같아요, 영향은. 네. 선생님 앞으로 지금까지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또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자꾸 일어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살려주셨어요. 이러는데 무슨 그래도 이제 점점 희미해지는 기억 때문에도 그렇고 대체로 여자들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나라 근대사를 꾸렸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본 할머니 어머니가 너무 처절하게 살아서 그 처절한 얘기를 정리하고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지금 놓치고 있어요. 말만 하고. 그래서 이젠 진짜 하나님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처럼 쓸 텐데 살려주시면 할 거고 그냥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 네, 진짜 선생님이 바라본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얼마나 정말 그게 근대사죠. 네.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죠. 역사의 바로 한 장인데요.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15, 16살 때는 뭘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나이에 나라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나섰던 많은 참전 용사 중에 여군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고요. 그중에 하나의 숫자를 들었습니다. 099-5862. 어머. 네, 고은정 권사님의 군번인데요. 그 군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받았던 군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막연한 두려움이지만 전쟁 속에서 뭐 요새 그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또 얼마나 남자들은 또 남자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클까 싶은데 그 안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들의 노력은 또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얼른 그 권사님의 책이 완성돼서 또 저희가 역사의 한 장을 읽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